소아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부할 때 책에 콧물을 흘린 적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연필에도 다 흘린 적도 있고. 대부분의 코 질환은 감기에서 시작되는데요. 심한 감기의 후유증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기도 하죠. 커피 향 엄청 좋아했어요. 이 향 때문에 내가 먹고 그랬는데 그 감기 앓고 난 뒤로부터 커피 냄새 맡고. 후각이 중요한 이유는 화재나 유독물질과 같은 나쁜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꽃향기나 음식의 좋은 풍미 등으로 좋은 냄새 등을 맡음으로 해서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코. 건강한 코를 위한 한방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만성 코 질환을 치료해 숨길을 열어주는 한의사 성재환 원장. 소아 청소년기에는 대표적인 코 질환,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주요 증상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인데요. 공부할 때 책에 콧물을 흘린 적도 있고요. 심할 경우에는 연필에도 다 흘린 적도 있고. 새벽이 되고 나서야 잘 수 있었고. 사춘기에는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활발해 알레르기 항원의 감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심해서 2주일 동안 학교를 쉰 적도 있어요. 치료하기 전에는 코가 너무 막혀서 앞으로 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뚫려서 뒤로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코가 막히니 정상적인 호흡이 어려워져 수면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한 수면은 일상에도 악영향을 주었죠. 이 학생 환자는 처음 왔을 때 맑은 콧물과 함께 코막힘을 호소했었는데, 코막힘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내시경으로 코 사진을 보고 증세를 들어본 바 알러지 비염이었기 때문에 콧물을 빼내주면서 코 점막을 안정화시키고, 그리고 폐를 따뜻하게 데펴주는 한약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콧물, 코막힘으로 두통이 생겨 공부에 집중을 하지 못했고 눈에도 가려움을 느껴 비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눈 건강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알러지 비염은 폐기운이 떨어져 있고 폐가 차가워서 생기는 증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러지 비염 한약에는 마황, 계지, 세신, 건강, 반화 같은 약재들이 들어가 있으며, 이 약들은 폐를 따뜻하게 데피는 작용과 함께 차가워서 웅크려져 있는 폐기운을 발산시켜주는 작용을 합니다. 애완동물의 털과 비듬은 알레르기 비염의 주요한 항원입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집안 환경도 알레르기 비염에 영향을 주었죠. 이 학생의 집에는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털이 알러지 비염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고양이 볼 때마다 코가 막혀서 숨을 못 쉬었고 입으로 쉬어도 조금 힘들게 쉬었죠. 코의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엄지와 검지 사이 합곡혈에 뜸을 놓습니다. 목뼈 아래 대추혈에는 부항을 둬 전신의 기혈순환을 돕고 배농 치료를 통해 염증을 제거합니다. 고양이를 만났을 때 비염이 심해가지고 머리가 아프고 콧물이 많이 나오고 재채기도 많이 하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많이 호전되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한약을 도포한 면봉으로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부기가 가라앉으면 통기로가 열려 콧물과 농이 서서히 배출되는데요. 점막의 상태에 따라 배출되는 양은 달라집니다. 다른 신체 기관과 다르게 코점막은 늘 외부 환경에 열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극을 잘 캐치를 하려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됩니다. 코를 판다든지 휴지로 판다든지 먼지가 많은 환경에 오래 있는다든지 하는 것들은 코 건강에 아주 나쁩니다. 약 1년간의 치료를 통해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살면서 이런 상쾌함은 처음을 느꼈고 비염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숨을 쉴 수 있구나를 알게 되어서 저도 빨리 이렇게 되고 싶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의 숫자는 해마다 3%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아에게 발생한 알레르기 비염은 코의 문제뿐 아니라 수면, 집중력, 성장, 면역력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아이 환자는 처음에 축농증을 한 달 가까이 앓고 양약을 치료하고 난 뒤에 축농증이 많이 좋아진 상태에서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해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와서 봤을 때는 맑은 콧물과 누른 콧물이 같이 섞여 있었고 코가 막히는 증세와 재채기 증세를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연수의 코 질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체력이 약한 편이라 계절마다 코감기에도 자주 걸렸죠. 증상은 작년 12월에 코감기 증상이 있어가지고 소아병원에서 약을 한 달 정도 먹었고요. 먹고 난 다음에 또 코감기 증상이 와가지고 이번에는 또 이비인후과를 갔어요. 이비인후과를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는 코 사진을 찍으니까 축농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농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또 한 달 동안 또 했었고. 먼저 코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 코 점막의 상태, 콧물의 성상, 염증 동반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어머니 오른쪽 코, 왼쪽 코 숨길은 다 잘 열려 있고요. 그리고 여기 노란 부분은 코딱지입니다. 이건 감기로 인한 누른 코는 아니고 이건 그냥 무시해도 될 정도고요. 4일 전에는 요 양쪽 편도 사이 공간이 이렇게 좀 넓었는데 오늘은 조금 가까운 감이 들죠. 약간 붓긴 했어요. 처음에는 누른 콧물이 같이 보였었기 때문에 누른 코를 마저 빼는 치료를 우선 했습니다. 배농 치료와 함께 누른 콧물을 없애는 한약을 병행했으며 그리고 나서 누른 코가 없어진 뒤로는 알레르기 비염에 준하는 치료를 같이 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한다고 해서 코의 문제만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몸속에 발생하는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어린아이 환자들은 항상 치료를 할 때 소화기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밥을 잘 먹는지, 밥 식습관은 괜찮은지, 대소변은 어떤지를 항상 체크해서 소화기에 별 문제가 없으면 코하고 관련된 치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식사량이 적거나 해서 소화기가 나쁜 아이들은 비염 치료를 바로 하지 못하고 소화기를 쓰는 보약을 먼저 쓰고 간 뒤에 비염 치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호흡기 문제도 문제지만 정상적인 코 호흡이 힘들어지면서 밤마다 잠을 설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기 아이들에게 중요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기 때문인데요.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충분히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콧물과 코막힘으로 인해서 깊은 잠을 자기가 어려워지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성장과 집중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적외선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온열 치료를 통해 손상된 세포 재생을 돕고 알레르기 반응을 감소시킵니다. 전에는 한 3, 4월 되면 환절기라 가지고 애가 항상 감기를 꼭 해서 병원을 가곤 했는데 지금 이 치료받고 나서는 제가 올해 거의 한 번도 병원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5개월 동안 알레르기 비염 치료와 함께 소화기도 건강해져 튼튼한 몸 상태가 됐습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20대 초반 대학교 다닐 무렵부터 처음엔 이제 콧물 나고 재채기가 나고 해서 감기인가 하다가 이제 점점 그게 횟수도 잦아지고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처음에 방문을 했더니 비염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한 10여 년간 알아왔습니다. 10년간 지속된 알레르기 비염 증상은 일상은 물론 일터에서도 영향을 줬습니다. 계속되는 콧물과 재채기로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죠. 콧물이 많이 꽉 차 있고 계속 쉴 새 없이 흘렀고 콧물하고 함께 재채기도 많이 나고 눈도 조금 가렵고 눈물도 약간씩은 나고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미세한 먼지가 많은 책들 사이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다 보니 증상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는데요.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책을 정리할 일이 많은데 오래된 책에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책을 꼽다가 먼지를 마시는 일도 종종 있고요. 또 그리고 도서관에서 일정한 온도, 습도를 유지해야 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에어컨도 많이 틀고 또 겨울에는 난방기를 끌 수가 없다 보니까 좀 건조한 환경 때문에도 조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보고자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해 낮아진 삶의 질도 되찾길 바랐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서 이제 코 빼는 치료도 하고 그냥 물리치료도 받고 그리고 이제 약도 먹으면서 선생님께서 밀가루 음식이나 찬 음식은 피하라고 하셔서 그 음식들 최대한 자제했고요. 그리고 집에서는 매일 이제 통비 치료하고 연고 바르고 그리고 수시로 선생님께서 주신 스프레이 뿌리고 그렇게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반드시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병원과 집을 오가며 꾸준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지 7개월이 되어 가는데요. 첫 내원 당시 민정 씨를 괴롭혔던 증상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재채기와 맑은 콧물을 호소하셨던 알레르기 비염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코에서 뭔가 타는 듯한 이상한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체로 사무실이라든지 도서관 같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는 실제로 더울 때는 에어컨을, 추울 때는 난방기를 많이 틉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건조한 환경이 되기 쉬워요. 그 건조한 환경이 되다 보면 코 점막이 예민해지고 갈라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외부 자극에 아주 민감해집니다. 그동안 민정 씨를 괴롭혔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사라지면서 10년 만에 건강한 코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코가 막혀 있을 때는 뭐 코맹맹이 소리도 많이 났었고 그리고 일단은 또 아침에 목이 많이 잠겨 있었어요. 자는 동안 아마 입을 벌리고 잤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어나면 피맛도 많이 나고 목소리도 좀 거칠어져 있고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확 줄었습니다. 정명수 씨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으로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축농증이 오래되면서 후비루가 생긴 건데요. 코가 숨 쉬는데 좀 거북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고 좀 불쾌한 기분이 들죠. 무감각해져가지고 냄새가 좀 맡기가 어렵습니다. 축농증은 부비동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노란 콧물, 가래, 예. 코막힘 등이 주요 증상이죠. 후비루는 축농증으로 생긴 노란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지금 정명수 씨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후비루 증상입니다. 현재 가장 불편하신 거는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면서 특히 자려고 누웠을 때 콧물이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세 때문에 기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면이 방해받는 증세가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오른쪽 코, 왼쪽 코 모두 좀 붓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이에 콧물이 좀 끼어 있었고요. 그리고 맑은 콧물도 조금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젖 뒤로 코가 넘어가는 후비루 증세가 좀 많이 하얗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 코 안에 공간도 좀 많이 열려 있고 실제로 콧물이 보이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여기 목젖 뒤로 넘어간 이 부분에서 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후비루로 인해서 기침을 자주 하게 되면 잦은 기침으로 인해서 목에 상처가 나기 쉽고 그래서 인후 쪽이나 후두 쪽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적인 기침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침이 더 심해지게 되면 흉곽, 가슴 우리가 이렇게 떨리게 되고 미세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농증은 뇌로 전달되는 산소를 막고 기혈순환을 방해합니다. 원활하지 않은 기혈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뜸 치료와 부항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됐을까? 네. 그러니 부항.
60대 넘은 노인분들과 어린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일단 감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 증세들의 시작이 대부분 감기로 시작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방 안에 신경 쓰시고 찬 거, 그리고 찬 바람, 찬 음식 등을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외선 온열을 이용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점막의 기능 회복을 돕습니다. 배농 치료를 통해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히고 콧물과 농을 배출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달 정도 치료가 진행되고 있는데 콧물을 빼내는 배농 치료와 농을 배출시켜주는 한약을 복용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생활에서 유의하실 거는 많지는 않은데 코 증세 전반에 다 통용될 수 있는 찬 바람, 찬 음식 조심하시고 당분간은 밀가루 음식을 한 끼 식사로 드시는 거는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누른코가 있는 분들은 식염수 세척도 권합니다. 잦은 기침과 후배로 증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정명수 씨를 힘들게 해왔습니다. 일의 능률이나 일상의 컨디션에도 큰 영향을 주었죠. 밤에 잘 때 코가 목으로 넘어가서 기침 때문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날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료는 병원에서 집으로 이어집니다. 촉촉한 점막을 유지하기 위해 스프레이를 사용해 보습을 유지하고 코 속에 농을 배출하는 한약을 복용해 축농증과 후비로 증상을 개선합니다. 약 잘 먹고 약 잘 뿌리고 집안에 환기 잘 시키고 외출 시에 손발 잘 씻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을 푹 자지 못했으니까 숙면을 취하고 싶고 친구들하고 등산이라든지 일반적인 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1년 전 후각에 문제가 생긴 조정희 씨는 좋아하던 커피 향도 맡지 못하게 됐습니다. 커피 향 엄청 좋아했어요. 이 향 때문에 내가 먹고 그랬는데 그 감기 앓고 난 뒤로부터 커피 내서 못 먹고. 이 환자분은 1년 전쯤에 심한 감기를 앓고 난 뒤로 냄새를 못 맡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양약을 한 달 가까이 복용하셨지만 냄새 호전이 없어서 저희 한의원에 오셨습니다. 눈이 따가울 정도로 독한 냄새가 나는 세제를 뿌려도 냄새를 맡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귀가하고 나서야 냄새의 심각성을 알았죠. 우리 집 아저씨는 막 들어오면 냄새 난다고 낙수 많이 뿌렸다고 난리인데 나 코에는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데. 어이 참나. 가스 불을 올려두고도 타는 냄새를 맡지 못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더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잃어버린 후각을 되찾아야 합니다. 음식 냄새가 안 나, 잘. 된장찌개를 끓여도 된장 냄새가 안 나요. 엄마, 우리 집 아저씨 자다가 뭐 타는데 타 냄새는 안 나나? 코에서 냄새를 맡아야 알 수가 있지, 막. 그래 조금 나는 건 몰라요. 더 많은 냄새를 맡기 위해 건강한 코를 되찾기 위해 집에서도 부지런히 치료를 이어갑니다. 보습 효과가 있는 스프레이를 분무하고 보습 연고도 발라 후각신경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냄새를 못 맡게 되는 대다수의 환자분들은 감기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기 후유증으로 냄새를 못 맡게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코 상부에 있는 후각 수용체가 말라서 발생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윤활해주는 면봉 치료와 침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를 병행하여 치료를 해왔습니다. 뜸과 침을 이용해 치료를 진행합니다. 후각신경과 관련된 영양혈과 두피의 감각신경분포 부위에 온열 자극을 주어 기혈순환을 촉진합니다. 더불어 콧볼 옆 영양혈에 자침을 놓아 후각신경을 자극합니다. 처음에 식초하고 식초고 두부 식초고 엄청 시대 그래도 그렇게 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갖다 대면 막
코를 톡 싸고 못 맞겠대. 4개월간 치료를 받으면서 잃어버린 후각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습니다. 맡을 수 있는 냄새 종류도 늘어나고 있죠. 한의원에 가기 전에는 세제 냄새 못 맡았어요. 야채도 방아가 좀 진하긴 하대. 방아 냄새는 조금 맡았는데 다른 냄새는 안 나요. 뭐 냄새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코에서 그 문이 안 열리는 것 같다고. 아직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지만 서서히 건강한 코의 상태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냄새를 못 맡는 환자분을 치료할 때는 2달 정도를 미리 예상을 하고 치료를 합니다. 2달 안에 나을 수 있다와 나을 수 없다를 판단하는 데 2달을 봅니다. 그래서 2달 안에 30% 내지 40% 정도의 호전이 없으면 사실 더 이상 나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2달이 지나면서 전혀 맡지 못하던 냄새를 상당수 맡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연장을 해서 치료를 했던 거고, 지금부터라도 계속 추가적인 호전을 위해서는 한약 치료와 꾸준한 내원 치료가 필요합니다.